잘퀴즈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9월 25일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수학 과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예비 고3들을 맞이해 가지고 그 과목을 진행해 오는 중에 특히 수학 과목이 이거 큰일 났다, 점수가 왜 이렇지 하고 늦었을 때, 이제 거의 느꼈을 때는요 고등학교 2학년 말쯤 돼서 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인지를 하기 시작하지만은 그때부터는 별다른 묘약이 없더라. 그래서 그 묘약이 없는 이유를요 제가 입시생 기준으로 고3에 와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수년 동안 찾아와서 온 결과, 고3에 와서 수능 수학을 만점을 못 맞는 이유는요 초등학교 때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수학을 이때 수학의 기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은 계속 버벅버벅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칠판 수업을 하거든요. 공부하는 방법에서 일단 차이가 났고요. 칠판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못 푸니까 애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모든 아이들은 거의 다 이해를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해주고 하는 걸 보았을 때요.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그거는 선생님의 완성된 능력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학 과목만큼은 착각에 빠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뭐 덧셈 빼셈부터 시작해서 분수셈이 어떻고 소수점이 어떻고 이야기해주면 다 이해갑니다. 그걸 무슨 옛날 얘기 듣듯이 칠판 수업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해하는 못해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그런 연산의 그 기본적인 원리를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배워서 계속 쌓여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가고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 외에 이제 뭐 미적이라든가 지수로고든가 이런 이론을 배우고 문제를 푸는데요. 대부분이 그 지수로고나 뭐 미적을 기본적인 내용을 몰라 가지고 문제에서 틀리는 게 아니라 연산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수학 문제는 내 아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풀 수 없느냐 거기에만 이렇게 방점을 두고 진행을 해 오잖아요. 그죠? 풀 수 없으면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더라. 근데 이게 착각이거든요. 그것이 왜 착각인지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그 대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계속 들어서 배우고 보고 배운 것이 나중에 수학을 못하게 하는 그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충분히 연습을 해가지고 왔어야 되는데요. 수학에는 많은 연산의 규칙이 있어요. 약속이 있고요. 그것을 적시적소에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연습이 불충분하면요 계속 버벅버벅거리고 수학이 싫어집니다. 느려지니까요. 일단은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다 방점을 두고 하다 보면요 아이들은 결국 어떻게 수학을 그 배운 걸 인정받아요. 예를 들어서 고3에 와서 수능이라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30문제를 100분 동안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내는데 거기에 대한 그 제한된 시간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수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아니면 그냥 간과하고 내 아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만 방점을 두었잖아요. 한 시간에 한 문제 풀면 뭐예요? 이미 그럼 수능 시간에 두 문제 풀어서 맞췄다고 해요. 어려운 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 연산에도 그 수능 수학에서 만점을 좌우하는 게 가장 큰 게 연산의 스피드거든요. 이 스피드. 예, 그것이 언제 형성이 되느냐? 그건 초등학교 때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수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유아 시절에는 뭐 퍼즐을 하라거나 아니면 블록을 해서 그 하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 가만히 보면은요. 남자애들은 뭐 블록 가지고 놀고 뭐 로봇 가지고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하지만 여자애들은 거의 인형을 가지고 놉니다. 그러면요. 공간 지각 능력에서 큰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어린 시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몸에 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내는 능력이 어렸을 적부터 키워내지 못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3에 왔을 때 거의 모든 여학생들이 뭐 도형 벡터 공간 도형에서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어려서부터 연습이 제대로 안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수능 수학에 만점을 맞는 데까지 큰 걸림돌을 제거하고 무난히 수학을 싫어하는 과목이 아니라 좋아하는 과목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1학기, 2학기에서 6학년까지 전체를 배우는 초등학교 개정 수학의 목차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물론 하얀 칸으로 되어 있는 건 뭐 큰 문제가 될 거 없다고 이렇게 넘어가지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연산의 규칙입니다. 빨간색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한 문제를 푸는데 3분이 걸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문제를 2분에 걸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산의 스피드가 정확하고 빠르게 형성이 된 애들은 2분에 푸는 거고요. 같은 문제를 풀어도 3분에 고등학교에 와서 3분에 푸는 경우는 시간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만점 맞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등학교 걸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은 전부 다 연산의 규칙. 이때 초등학교 이거는요, 가르쳐주면 누구든지 이해를 금방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수학을 다 이해했어. 그리고 쭉쭉쭉쭉 나가서 한 4학년 때부터 더 할 거 없나 그러면 뭐 3학년 가서 좀 중학교 수학 좀 해볼까? 그래서 중학교도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 5학년 때쯤 되면 뭐 더 할 거 없지? 그럼 고등학교 수학 손대볼까? 그러면 중학교 3학년까지의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정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정석 내용이 나온 거. 자, 거기까지도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다 잘 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한테 큰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연산의 스피드 그리고 연산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산 과정에서 자꾸 틀립니다. 그럼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규칙과 약속을 제 학년에 맞게 충분히 연습을 해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건너뛰었을 경우에는요. 뭐 요즘 중학생들이 정석을 다 띄었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기억력이 뛰어난 애들도 있고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충분히 소화하는 애들이. 근데 그런 애들은 극히 드물다. 모든 아이들은 지나오는 과정에 구멍이 펑펑펑펑 나와가지고 도저히 뒤돌아갈 수 없는 상태까지 간 상태에서 다 배웠다고 고등학교 수학까지 다 배웠다고 해서 고등학교 딱 올라갔을 때 1학기부터 50점을 맞기 시작을 합니다. 50점도 큰 점수죠. 그때는. 그래서요. 이것을 보면은 초등 수학의 기본은 수연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빨간 목차 이 연산을 이 모든 연산과 수에 관한 내용이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빠짐없이 수학 연산의 과정을 배우게 되잖아요. 여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걸 다 한번 제가 크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 도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요. 꼭 그 부모님들께서는 명심을 하시고요. 아이들의 이 부분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내가 시험 시간에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시간이 부족하다. 또 뭐예요? 너 왜 틀렸니? 그러면 실수로 틀렸어요. 이게 거의 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고등학교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산수학 하는 고3들도 바로 이 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의 빨간색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초등 수학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기하하고 도형을 배우게 됩니다. 기하하고 도형. 여기 보면 사각형, 삼각형, 그다음에 뭐 합동과 대칭,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평면 등 이게 1학년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부터 이렇게 쭉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기는 제가 사고력 문제를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 왔지만은 이 파트만큼은 사고력 문제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때 꼭 형성이 돼야 돼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도형 문제를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많이 다뤄줘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내가 못 풀었던 문제인데 이렇게도 보는구나 하고 머릿속에서 자꾸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도형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공간 지각 능력도 키워지고요. 이게 안 되면은 중학교 때는 잘 몰라요. 그냥 그럭저럭한데 고등학교 가서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력 문제를 다룬다 그러면요, 수와 연산 쪽보다는요, 이 공간 도형, 이 평면 도형에서부터 해서 공간 도형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게 해가지고 지각 능력을 키워달라. 그래서요, 이게 중등 기하 과정의 초석도 되고요. 또한 공간과 입체 단원이나 합동과 대칭 단원은요,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도형을 이리저리 돌려다 보고 그려다 보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초등학교 어렸을 적부터 꾸준히 사고력 수학과 교구 수학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진도만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문제로 다뤄가지고 각도도 그렇고요. 이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보고 평면 도형을 이동도 해보고요. 이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여기서 초등학교 수학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표와 그래프, 자료의 정리, 노란색으로 표현된 거 있죠. 대그래프, 그다음에 꺾은선 그래프, 평균과 가능성, 여러 가지 그래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거는요, 나중에 이 초등학교 때 충분히 연습을 또 안 해주면은 고등학교 탐구 과정까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양한 문제를 많이 다뤄주기를 권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보면은 영어 시험도 그렇고요, 또 특히 탐구는 다 자료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때그때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X표, Y좌표가 뜻하는 것, 이런 것을요, 초등학교 때 충분히 연습을 안 하면은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가 있어요. 이 이론은 고등학교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사고력 문제를 많이 다뤄본다면요, 사실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어서 큰 수학 못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확률 통계, 특히 확률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재밌는 문제가 많잖아요. 이걸 다양하게 그리고 아주 많은 문제를 다루어 주었을 때 고등학교 가서 우리가 큰 수학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보통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여기 보면은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그, 어떤 내용이 있나 그러면 여기 도수분표 히스토그램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또 이런 경우의 수, 뭐 확률,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 그래프를 보는 능력은요, 나중에 모든 시험은 시간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 시간 내에 풀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곧 고3들 탐구 문제 굉장히 쉽게 나요. 그런데 시간 부족한 걸 호소를 하거든요. 고등학교 와서.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자료 분석을 하는데 금방금방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벅거려서 한 문제 정도 시간이 쫓기다 보면 틀리면은 바로 2등급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현재 2019년 상황을 보았을 때요. 그러니까 이거 초등학교 수학 때 이걸 충분히 좀 연습을 해달라. 그래서 이게 안 되면요, 중학교 수학은 물론이고요, 고등학교 수학 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아주 고질적인 그 수학 그 개인적인 그런 핸디캡을 마련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마련하면 되는 게 아닌데요. 그게 아주 몸에 딱 붙어 있어요. 이건 두들고 패서 고치기 전에는 도저히 못 고치는 그런 고질적인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2010년 이후 아이들에게 그런 경향이 나타났어요. 큰 수학을 하는 애들도 결국은 덧셈 뺄셈 연산해서 진짜 허무맹랑하게 진짜 허탈할 정도로 틀리더라. 그래서 그 초등 수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꼭 강조를 하니까요. 초등학교 때 무조건 진도 나가시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충분한 연습을 해달라. 이거는 제가 그 고3들 수능생들을 위한 수학을 해서 가장 제가 고치기 힘들었던 부분, 이건 그걸 시공을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아주 고질적으로 딱 몸에 배가지고 온 애들 고치기가 제일 힘든 부분을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이거 꼭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등학교 와서 다들 뭐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만점을 못 맞지? 왜 2개 틀렸어? 다 맞을래가? 물어보면은 다 실수로 틀렸어요. 아는 거 틀렸어. 이러거든요. 그럼 허탈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고질적으로 그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배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요, 나중에 아무리 후회를 해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재수를 해도 고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말 꼭 명심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십사. 이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지금부터 차분히 가야 되니까요. 그렇지만은 지금 6학년에 왔다 이런 마음 급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을 안 본다 그러잖아요. 여유 있게 밑으로 내려가세요. 과감하게 내려가셔서 다시 시작을 하세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들어서 봐서 하는 공부는요, 일단 접으시고요, 직접 종이에다가 쓰게끔 해서 그렇게 고쳐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들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학을 제대로만 해왔으면 고등학교 수학 다 만점 맞는다. 뭐 다 만점에 무리가 있다 그러면요, 다 그래도 한 문제 정도에 커버할 수 있는 능력 다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요. 앞으로 나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꾸준히 제대로 다져달라. 책 많잖아요. 책 가면은 그 EBS도 좋고요. 또 연산책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지. 이 중에 하나를 무엇을 택하든 가지고 적어도 반 학기 정도만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고요. 꾸준히 다져달라. 제가 그 도형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보는 것도요. 고등학교 가서는 그게 쉬워요. 고등학교쯤 되면은 쉬운데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그거 별로 문제 될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시간이란 그걸 빼놓고는 시험을 볼 수는 없잖아요. 시간 많이 걸려서 풀면 뭐 합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 초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형성이 된다. 이 점은 꼭 명심을 하시고요. 아이 수학에 문제가 없게끔 가급적이면 엄마든지 아빠든지 집에서 아이가 학원을 다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토요일 일요일날 놀잖아요. 이때요.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직접 잡고 이걸 문제풀이를 진행을 시켜주면은요. 이상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시켜주는 것만큼 그렇게 하셨어요. 적어도 수학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우리 애는 이과가 아닌가 봐. 전에는요. 그 수학을 못하면은 전부 다 뭐 미술하라고 음악하라고 예체능계로 돌리는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거 전부 다가 보통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수학은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등수학은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수학은 고등학교 때 배울 때 꽃 피울 수 있다. 이거를요 우리 애는 진짜 천재 같아. 뭐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다 알아들어.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수학에 정석을 나가고 다 끝마쳐 놓으면요. 그러면 우리 그 대학교 갈 때 그거 써먹나요? 우리 애는 수학을 초등학교 때 다 끝냈어요. 그래서 수능 볼 때 단 1점이라도 보태준다면 괜찮잖아요. 그죠? 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보태주는지. 그게 그 때에 맞춰서 그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학에 큰 재앙이 온다. 이건 제가 아주 장담을 하거든요. 제가 겪어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늦었다 하시면 빨리 돌아가셔서 처음부터 다시 해달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이 뭐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떻게 해요? 하고 댓글 달지 마시고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뒤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 우리 아이의 그 점수에 대해서 책임져 줄 사람은 없어요. 결국 부모님 몫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수학에 큰 자금 투자하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수학이거든요. 이거를 어려운 수학 절대 아니니까요. 문제가 배우는 과정에서 뭐가 빠졌을 경우 수학은 이렇게 쭉 배우는 과정에서 학년이 올라가서 여기서 빠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라도 빠지면 버벅버벅 되고 그때부터 수학이 어려워요. 뭐 학원을 찾아간들 크게 달라질 거는 없어요. 계속 더 빠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점 꼭 그 기억을 하셔가지고 차근히 다져주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저는요 대한민국 가고 싶은 대학 다 보내봤거든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물론 별 문제 없이 다 끝까지 가신다면은 제 말이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지만은 나중에 수학 때문에 문제가 됐다 하고 느꼈을 때는요 오래전에 제 영상이 생각날 것입니다. 물론 제 영상이 생각나지 말아야 되겠지만요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이 수학에서 큰 문제 없이 잘 하라고 제가 그
아이들 이렇게 살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 보통 우리 때는 뭐 돈이 많지 않아 가지고 또 지금 아이를 낳고 기르시는 분들도 그렇게 풍족하고 여유가 있지 못해서 좋은 교육을 못 받았을 거예요. 정확한 정보도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우리 아이는 진짜 잘 푸네. 그래서 무슨 천재가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중학교 수학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시켜만 주면요, 여러분들 자녀는 그 고등학교 가서 수학에 전혀 문제가 없이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다. 이 점은 제가 꼭 장담을 하니까요, 명심하시고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시고 그냥 보시는 분은요,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알람까지 설정을 해 놓으면요, 좋은 정보들이 그때그때 올라갈 때마다 알람이 오니까 시청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